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게임 예측의 달인 두 분 오늘도 함께합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사실은 오늘 뭐 퀴즈에도 들어있긴 합니다만 최재성 수석은 유명한 정치계의 축구인이시잖아요. 그렇죠. 뭐 국가대표 뽑힐 때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뽑힐 때까지. 남양주 동네 축구 대표가 이렇게 무시해요. 이렇게 무시해요. 아니 국회에서는 제일 잘했어요. 진짜 제일 잘하는 걸로 뭐 여야 통틀어서. 상비군입니다. 상비군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그 축구계의 떠들썩한 이야기를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보시는가 굉장히 저는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얼른 퀴즈 돌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이번 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에 만찬이 있었죠. 만찬에 앞서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지만 불발됐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독대를 거듭 요청하고 있는데 과연 한 대표의 독대 요청 받아들여질까요? 어려울까요? 들어주십시오. X. 예, 받아들여집니다. 김성태 O, 최재성 X. 2번 문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김건희 여사 수심위에서는 불기소 권고가 나왔고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 권고가 내려졌죠. 수심위의 권고를 참고로 검찰총장은 최종 결정을 내릴 텐데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1번 둘 다 기소, 2번 둘 다 불기소, 3번 한 명만 기소. 과연 심우정 검찰총장의 선택은 1, 2, 3 어느 쪽일까요?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성태 2번. 2번 둘 다 불기소. 둘 다 불기소. 두 분 다 2번 드셨습니다. 3번 문제 가죠.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 금투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유예냐 시행이냐를 두고 뜨거운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주가가 내려갈 것 같으면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이제 토론회는 끝났고 당론을 정해야 하는데요. 민주당 과연 금투세 시행 유예할까요? 그대로 갈까요? OX 들어주십시오. 오, 김성태. 5가 유예할까요? 유예할 유예한다. 두 분 다 유예한다. 예, 4번 문제 가죠. 이번 주 국회 문체위에서는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놓고 뜨거운 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홍명보 감독은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홍 감독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죠. 홍명보 감독의 자진 사퇴 가능성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들어주십시오. 김성태 X. X. 두 분 다 가능성 없다에 거셨습니다. 여기까지. 마지막 퀴즈부터 좀 풀어볼까요? 최수정님. 일단 자진 사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요 관점을 네. 뭐 정몽규 회장이든 홍명보 감독이든 자진 사퇴 내지는 뭐 연임 도전 포기냐 아니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예. 홍 감독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이제 월드컵 일정이 있고 예. 그다음에 더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사퇴하면 그다음에 누가 오는데? 예. 어쩔 건데? 예. 그러면 지금까지 감독 선임을 둘러싸고 예. 클린스만 때부터 또 클린스만 사퇴 이후로 우여곡절 별일을 다 거치면서 홍명보였잖아요. 예. 근데 이게 또 이제 문제 제기를 받고 예. 그런데 홍명보가 그만둬. 근데 대한축구협회는 여전히 있어. 그럼 감독 선임을 어떻게 할 거야? 지난번보다 훨씬 더 잘할 거야? 이런 게 소위 말해서 대안에 대한 고려 없이 예. 이 사퇴냐 아니냐의 문제로만 가게 되면 네. 제가 보기에는 사퇴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근데 딜레마네요. 월드컵 완전 일정은- 딜레마. 예. 회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사선 연입 좋다. 근데 뭐 문체부 장관이 저는 뭐 이 정부 장관 중에 그래도 조금 이 점수를 주고 싶은 분이 있다면 유인천 장관인데 내놓고 막 맞겠다. 연임 맞겠다. 예. 근데 축구협회는 정부에서 지명하는 산하기관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민간의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이제 굉장히 침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거나 그래서 조용히 네. 대안 있게 네. 이런 문제를 처리해 가야 돼요. 저는 축구협회장도 정몽규 회장이 만약에 안 한다. 좋단 말이에요. 혹은 못 한다. 좋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과연 축구협회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대안이나 환경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없겠습니까? 축구협회는 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은 거 아니에요, 회장?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러니까 네. 주로 이제 뭐 이 뭐냐 특히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하고 싶은 사람 많다고 예. 그런 것들이 축구협회가 지금과는 다른 예. 그런 어떤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잘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또 별개거든요.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 뭐 유임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직접 인사권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대안 있게 그 다음에 조금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출구도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안 돼 막을 거야 막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훨씬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정리를 여기서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수정님이 홍명보 감독도 너무 좋아. 뭐 정몽규 회장도 꼭 그 자리에 있어주세요. 이거 전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놓고 뭐 사퇴시키거나 이렇게 하자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감독은 제가 사퇴 안 할 거라는 얘기는 대안도 없고요. 다음에 찾는다고 지금 축구협회가 예. 더 잘할 더 좋은 대안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월드컵 일정이 있어. 월드컵. 그래서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추론의 근거가 이제 그렇게 풀어가져 간다 그 말씀. 김상태 의원님. 저는 최재성 수석의 그 입장에 좀 반론을 저는 가지는 입장인데 예. 아무리 이제 월드컵 뭐 이런 일정의 긴 장정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이제 지역별 예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팀의 합이고 또 누군가나 우리 국민들이 월드컵 예선을 치르는 축구 대표팀에 대한 정말 뜨거운 성과 지속적인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수의 붉은 남방아를 포함한 이 축구의 애정과 사랑을 가진 그런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이 회장 체제와 네. 또 그 회장 체제에서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선임 그런 방식으로 축구협회 자체에서도 그 큰 분란과 논란을 지금 빚고 있는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예. 그대로 앞으로 그 월드컵 긴 여정을 맡겨서 예. 과연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많은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인들의 분위기예요, 입장이고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도 앞에 이제 클스만 감독을 쫓아낼 때 본인이 또 한 역할이 있어요. 그 앙금도 또 남아 있어요. 축구협회 안에.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홍명보 감독. 홍명보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 쫓아낼 때 어떤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때 뭐 자신이 뭐 이걸 추출을 해냈는데 심지어 무슨 위원장을 맡고 싶다. 뭐 그럴 정도까지. 예. 그런 말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인가. 아니 뭐 저도 뭐 클린스만 감독을 추천했다는 이야기는 홍명보 감독이 추천했다고요? 아니 추천을 안 했죠. 축출. 축출? 예. 축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네. 대한체육회는 또 그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홍명보를 모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지금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 3년이면 했습니다. 그렇죠. 뭐 본인이 축구를 사랑해서 또 재벌 기업 총수로서 뭐 나름 애정을 가지고 축구협회 발전을 축구에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지만은 시작은 창대하지만은 또 뭐 끝은 이 사람이 그냥 계속 연임하면서 크게 본인이 뭐 애정을 갖춘 그런 뭐 지연이라든지 노력 이런 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주무부처 장관인 유인천 장관께서 일정 부분 자기 소신과 또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장관의 정책적 입장은 가질 수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뭐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계속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막 정치권 정부에서 들쑤시듯이 막 하고 요란하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고 책임 있게 이 문제를 잘 이 컨트롤하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지. 그런 입장이지만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 짠디밭이 엉망이 돼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된 드리블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얘기가 또 망가지고 왜 나오세요? 수익을 올리고 하더라도 아니 오측에 다른 깨서 왜 이렇게 아니 그런 이런 지금 이제 체육회가 네. 전반적으로 이 카르텔에 인해 가지고 너무 자신들만의 그런 병풍 조직으로 국민들하고 기대하고 멀리가 있어요. 상황부장은 이참에 좀 바로 서울시 잡아야죠. 야, 역시 축구 얘기가 뜨겁네요. 이 뭐 정치인 두 분과 하는데도 이렇게 뜨거우니 이 축구 팬들 사이에선 지금 이게 얼마나 뜨거운 논쟁이겠습니까? 양측의 이야기가 다 그럴듯한 일리가 있는 이야기여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오늘 바탕으로 해서 오늘 두 분의 말씀 바탕으로 좀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죠. 김 여사 이슈입니다. 아까 2번 문제에 대한 풀이인데 김건희 여사 명품 백수수 사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수심위 측에서는 불기소 권고를 했고 최재형 목사 수심위 측에서는 기소 권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수심위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수심위에서 이렇게 내린 건 아니고 이렇게 두 개의 수심위가 각각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니까 검찰이 참 이게 곤혹스러워진 거죠. 두 분은 결국 둘 다 불기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최수정님. 왜 그렇게 내다보십니까? 뭐 양립할 수 없는 거니까요. 받은 사람은 이 기소하지 아니하고 준 사람은 기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검찰이 뭐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 국민 여론 이런 거 눈치 안 봅니다. 예, 그야말로 기세등등한 검찰이에요. 검찰 출신 대통령, 그다음에 지난번에 전혀 인사시기도 아닌데 이현석 총장도 모르게 그냥 대통령발 공습 인사한 체제거든요. 그래서 수심위가 뭐 권고를 했든 뭐하든 저는 둘 다 불기소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갈 수밖에 예정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섞자면 수심위가 기소 의견으로 최 목사를 했으니까 네. 기소유예 정도. 기소유예 뭐 정도. 이렇게 뭐 하여튼 둘 다 불기소라는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김성태 의원도 아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수심위의 결정 자체를 두고 지금까지 검찰에서 이제 이걸 번복하고 뭐 이 기소 근거를 갖다 번복하고 무시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한 번도 없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검찰 조직으로서는 지금 이제 특히 심우정 새로 된 총장 입장에서는 10일 만에 참 어려운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죠. 진퇴양난의 입장이죠. 저는 조금 전에도 뭐 그렇지만은 결과는 두 분 다 불기소로 끝날 것이다. 왜 둘 다 기소가 지금 반반이 나왔으면 둘 다 기소하는 쪽을 택할 수도 있을 텐데 왜 둘 다 불기소 쪽을 택할 거라고 보세요? 한쪽은 불기소를 갖다 완사이드하게 결정이 이루어지고 한쪽은 8대7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그 치열한 공박을 했다는 거죠. 예, 수심위 내에서. 예, 수심위 내에서 그런 결과에 이제 굶어 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 기소 결정 근거를 했지만은 한쪽은 13대 0의 그런 불기소 결정이 있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수사를 한 검사 입장에서는 뭐 진짜 준 사람을 어떻게 이거 아주 심플해요. 불기소하면서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최재형 목사는 관련법상 공여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둘 다 기소를 하게 되면은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 문제로 이제 봉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준 자를 기소하게 되면 받은 자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이걸 대통령이 최소한 이것이 세상에 폭로된 이유, 알려진 이유로는 인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직자의 신고 의무 이것이 이제 좀 논란이 되고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죠.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보다 대통령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소하지 아니한다. 아니면 지금까지 기소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소한 적은 있거든요. 검사가 수심이. 그런데 기소하라 그랬는데 안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소유예로 잔머리를 쓸 수도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이 최 목사가 진짜 이 뇌물을 주고 자기가 청탁을 해서
자신의 그 목적을 취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였다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이거는 정치적 함정을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아니, 그런 그렇기 거는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에서는 이걸 가지고 양쪽을 뭐 소위 함성, 스토커, 뭐 주거 침입 이런 이상을 거는 가지고 수심이어서 불기소 의견으로 모아졌고요. 자, 두 분 다 어찌 됐든 이유는 지금 좀 다르지만 검찰이 결국은 불기소 결정을 두 사람에게 다 내리지 않겠느냐 똑같은 예측을 해주셨는데 법상 어떻게 굴러가는 것까지 상관없이 민심이 김 여사에 대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여러 여론조사 지표가 보여주듯이 그런데요. 국민의힘의 걱정이 큰 것 같아요. 한동훈 지도부, 특히 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하고 독대 기회가 있었으면은 의정 갈등 얘기랑 김 여사 얘기하려고 그랬다. 김 여사가 사과를 대국민 사과를 하고 털고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한 대표가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인터뷰에 나와서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대국민 사과 해야 된다. 반면에 친윤계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나이브한 소리냐. 지금은 전략적으로 사과할 단계 아니다. 하나 사과하고 나면 또 하라 그럴 거고 또 하라 그럴 거고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까지도 사실인 양 돼버릴 거다. 이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거든요. 자, 김성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상 이 보수 진영의 국힘 지금 집권당의 면모 자체가 너무 형편없이 일그러져 가지고 참 정말 안타깝고 답답해요. 이런 때일수록 당의 중진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당정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뭐 해안과 또 이렇게 설기로움과 지혜를 가지고 대통령실과 또 한동훈 당대표 이런 사람 이런 쪽을 이렇게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마침 그냥 가만히 불구니 하듯 구경하고 그냥 이런 입장 저런 입장 그나마 좀 내는 사람은 그나마 또 소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뭐 90% 이상은 그냥 지켜보잖아. 그냥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결론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결심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의 중진들 이런 분들이 좀 나서줘야 된다.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뭐 대통령 그 2달여 만에 그냥 용산 해동에서도 그냥 1시간 밥 먹고 나서 헤어지고 그렇게 뭐 헤어진 그 모습이 온 동네방네 언론마다 그냥 사설 칼럼을 통해서 그냥 동네북이 되어버렸잖아요. 동네북. 이게 얼마나 참 웃음 모습입니까? 이게 지금 정치가 실종돼 있는 지금 여야 관계도 문제지만은 당정 관계마저도 정치가 실종돼서 이렇게 집권당의 면모가 일그러지는 이 현 상태는 어떻게든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그건 그렇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이제 대통령을 만나서 자기가 지난 총선 전부터 이제 김 여사 사과 문제하고 지금 뭐 이런 문제 의대정은 그 위에 본격적이지만은 이런 국민들 지금 불편, 어려움, 불안 그리고 또 정치적 어떤 그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끊임없는 뭐 이 뉴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걸 좀 털고 가지 않으면은 쉽게 말하면 정치가 정책을 덮고 있는 이 현상은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독대하고자 한다. 그건 거예요. 이런 건데 그건 거예요. 이런 걸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 한동훈 대표 역시 정치적으로는 좀 미숙하죠. 미숙해요. 그래서 뭐 그저께도 이제 뭐 만찬 회동 마치자마자 그냥 그 저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또 독대 뭐 자리 만들어 달라 했으면 그게 언론 보도가 안 되고 독대 자리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좀 조용하게 물밑으로 이렇게 또 당정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신뢰를 만드는 그런 역할 노릇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나와서 또 바로 언론 플레이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까 성일종 의원 의견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너무 그래요? 거칠게 독대 요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성사가 안 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데 최재성 수석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정도 가면은요 시비를 가리기 어렵고 책임이 어디에 더 많냐 혹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 가리기 어려워요. 이게 감정의 싸움으로 점철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마지막 이제 독대 요청 과정 있잖아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잘못했다고 봐요. 끝나고 나오면서 또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거요? 아니 이제 그 전에.
그 전에 독대 요청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거 있잖아요. 직접 했던 한동훈 측에서 했던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 뭐지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하지? 그래서 저거는 독대 요청 대국민 폭로 내지는 이 공개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시작이 어떻게 됐든 간에 윤한 갈등의 시작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는 조금 어설픈 거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런 플레이를 좀 잘해요. 그러니까 먼저 지르고 대통령 만나자. 먼저 지르고 해결해보자. 이런 걸 많이 의료대란도 그랬고 대표 출마할 때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중재안도 그렇고 먼저 지르고 그래서 이거는 회복할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고 지금 제가 보기엔 돌이키기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한 발짝 나가서 김 여사 사과를 독대 요청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과를 이제 요청하려고 했는데 지금 독대가 안 이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럼 김 여사 사과는 없단 이야기고 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시 국회에서 표결될 때 혹시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과 함께 이탈표 8표 이상을 만들어내진 않겠느냐. 뭐 이런 또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던데. 저는요. 그거는 조금 이렇게 단선적 관측이라고 봐요. 그래요? 8표의 이탈표는 우리에게 좀 뭐랄까 하나의 그 주술처럼 8표만 이탈하면 제2요구에도 통과야. 그런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숫자가. 제가 여기서 그 전에 말씀드렸어요. 최상병 특검법 제2요구가 좌절되고 그리고 민주당이 또 특검법 내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법이 나중에 올라오면 그냥 친한계 의원뿐만이 아니고 완전히 찐윤 의원 아니면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야 우리가 최상병 특검법 맞고 대통령이 관련된 이런 거 맞고 이런 것도 힘에 붙여 죽겠는데 국민 밉상에서 권력에 어떤 식으로든지 권력을 휘두르는 걸로 인식되어지는 그런 국민 진상이거든요. 그건 행위가 여사의 행위가 그냥 이미지상 밉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품백뿐만이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심지어는 공천 개입 의혹까지 이런 건데 우리가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이렇게 온몸을 다해서 막아야 돼? 이런 게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 친한 게 아니더라도 있을 수가 있다. 이번에 그러면 이탈표 8표 이상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표는 모르겠습니다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총력을 다해도 이 제2요구 겨우 맞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한 갈등이 이게 더 깊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런 김건희 여사까지 막아야 돼? 이렇게 힘든데 그럼 회의감이 들 거다. 이런 것이 조금 국민의힘 내에서 더 확산될 수가 있다. 지금 한 30초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김 의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짧은데 어떻게 보세요? 국힘 입장에서는 이제 집권당으로서 여야 관계의 어떤 정치도 실종된 그 현 상태에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당정관계의 정치력마저 실종돼 버리면은 그냥 집권당으로서 할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이 독대를 도한 이 만찬 이게 뭐 최후의 만찬이 되지 않게 하려면은 최후의 만찬 같았어. 이게 잘못된 독대는 최후의 만찬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신중해. 대통령은 역사와의 대화를 시작했고 한동훈 대표는 이제 국민과의 대화를 시작할 거예요. 여기까지 뉴스게임 두 분 잠시 후에 콘서트 있거든요. 콘서트 듣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